안녕하세요. 오늘 7월 22일 목요일 지금 시간은 아침 10시 조금 안 됐습니다. 사실 원래 어제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영상 올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깜빡하고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도 이제 영상을 만들지를 못해서 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예기치 못하게 그냥 넘어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어제 준비한 경기들 중에 어제 준비한 경기들이 몇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로토 대상 경기들이 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세 경기 중에서 두 경기가 이제 오늘 저녁 때 하는 경기들이라서 한 경기는 뭐 이미 경기가 끝나서 버려야겠지만 나머지 두 경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침 시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좀 그 영상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준비한 경기가 세 경기였는데 그 중에 이제 끝난 경기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전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인트호벤하고 갈라타사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 전 어차피 이거는 뭐 끝났으니까 뭐 크게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어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제 녹음을 시작을 하면서 다른 분들 영상을 많이 좀 참고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어떤 진행 방식은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통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려고 이제 좀 봤는데 물론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고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 프로토라는 게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다고 해서 꼭 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또 정보랑 그 다음에 배팅 스킬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충분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뭐 충분히 제가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저도 물론 완벽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많이 배워야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본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조금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야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고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말 한마디 그 한마디 하는 말로 인해서 이제 어떤 잘못된 정보들이 좀 확대 재생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이제 경계를 좀 하고 싶어서 좀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물론 모든 분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저도 그렇고 조금씩 뭐 오류가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영상 제 채널을 빌려서 좀 몇 가지 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참고하다가 이런 그 라이브를 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J리그 분석을 하는데 이제 후쿠오카 경기를 분석을 하시던 도중에 이제 음모론이죠. 뭐 후쿠오카가 이제 뭐 최근에 뭐 그 원자력 발전소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심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누군지는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건 잘못된 정보니까 굳이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거는 사실 많이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면은 뭐 심판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건 자기가 보기 나름이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원전 사고가 있었던 데는 후쿠오카가 아니라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고 그 일본에서 이거는 사실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만 한번 해봤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후쿠오카랑 후쿠시마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후쿠오카는 그 흔히 그 부산 밑에 있죠. 제주도 근처에 있고 후쿠시마는 이제 도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도 후쿠오카는 이제 인천에서 한 40분,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고 후쿠시마는 물론 직항편이 없긴 하지만 도쿄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도쿄 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2시간 정도 비행 시간으로 그러니까 비행 시간만 해도 1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그 뭐 심판의 도움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근거로 됐던 후쿠오카가 이제 뭐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라는 거 먼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마침 어제 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제가 이거 자료로 정리하다가 같이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 라이브 방송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시청자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프로토 대상 경기에 사실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이 경기 말고 다른 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프로토 대상 경기에 올라온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몇 경기밖에 없었죠. 모든 경기가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 너무 쉬운 경기들을 핸디값이 좀 크거나 기준점 차이가 있는 경기들은 제외를 하고 좀 어려운 경기, 좀 사람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들만 골라서 프로토 대상 경기에 올린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그 진행하시던 분이 자기도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거는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정보를 어차피 얻으러 온 거고 한 건데, 진행하시는 분이 그런 정보를 모르는 것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괜히 막 아는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프로토에 올라오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들하고 올라오지 않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다가 써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올해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팀들 목록이에요. 그래서 예선부터 1차, 2차, 3차 예선까지 이렇게 쭉 진출 확정된 팀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는 2차 예선하고 3차 예선에 이제 팀들이 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 리그 패스랑 챔피언스 리그 패스가 따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 패스는 이제 각 리그에서 이제 우승을 한 팀들을 모아서 그 한 묶음으로 한 조로 이제 조 추첨을 할 때 그 팀들만 이제 다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그 패스 같은 경우는 챔피언이 아니지만 그 유에파 랭킹에 있는 어떤 상위 리그들 중에서 2등, 3등을 한 팀들, 4등은 아닌 것 같고 2등, 3등을 한 팀들 중에서 이제 강한 리그에 있는 그 팀들을 뽑아서 그 팀들만 이제 따로 리그 패스로 묶어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 대상 경기에 올라오는 경기들은 그 같은 예선전이라도 챔피언스 리그 패스가 아니라 리그 패스에 있는 그 유명한 리그들이죠. 유명한 리그들에 있는 2, 3, 4등 경기들, 2, 3, 4등으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한 팀들을 묶어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 리그 패스 경기들은 프로토 대상 경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패스에 진출한 팀들은 프로토 대상 경기에는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목록을 보시면 그 프로토 대상 경기 목록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인토벤, 갈라타사라이 다 지금 리그 패스로 올라온 팀들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치러질 모나코, 벤피카, 모스크바, 겐크, 그 다음에 도네츠크, 얘네들도 다 프로토 대상 경기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 패스로 올라온 오모니아 니코시아, 영보이즈, 그 다음에 올림피아코스 이런 팀들은 프로토 대상 경기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프로토 대상 경기에 아마 올라오는 경기들은 작년에는 플레이오프부터 올라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3차 예선도 예선전이라서 아마 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그 프로토 대상 경기가 무슨 그 이제 찍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자기들 맘대로 어떤 올린 게 아니라 특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해당하는 경기들은 업로드를 했고 해당하지 않는 경기들은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사실 방송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걸 모르는 거는 사실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고, 방송을 할 자격이, 저는 뭐 이런 거를 모르고 뭐 100번 양보해서 모르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자기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아는 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뭐 총판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 영상을 뭐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사실 뭐 그 영상을 하는 분들 중에 어쨌든 뭐 관련 업종에서 일을 했다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다면 아마 적어도 그분은 저보다 많이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필터링을 가지고 좀 정확한 정보들이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글을 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끝났죠. 이제 이 경기는 끝났고 아인토벤하고 갈라타사라의 경기였는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막 정리를 써놨어요. 정리 써놨는데 제가 어제 영상을 왜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도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결장 선수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물론 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타사라이가 굉장히 결장 선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 왜냐면 이적이 확정된 친구들이 4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상이 3명이 있죠. 그래서 물론 팔카오가 지금 불확실한 걸로 해서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이 친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7명의 선수들이 결장을 했기 때문에 뭐 물론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토벤을 추천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뭐 어쨌든 뭐 끝났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제 오늘 경기 원래 어제 같이 올리려고 했던 오늘 저녁 경기가 이제 2경기가 있어서 그 경기를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일본하고 남아공 경기입니다.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경기고요. 근데 이 경기는 사실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어제 여자축구 예선 경기는 치러졌는데 이 경기는 나중에 설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아공이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치러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트맨에서 그 캡처를 했는데 뭐 아마 이거 좀 변했을 거예요. 이거 어제 캡처한 거라서 아마 배당이 변했을 가능성이 높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인하고 프랑스랑 함께 그 유력한 메달 획득 후보입니다. 왜냐면 스페인, 프랑스는 원래 강한 팀이고 일본은 지금 개최국이기도 하죠. 개최국이고 굉장히 좀 진지하게 대회에 임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팀들이 뭐 대충 임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개최국이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최근 보여준 경기력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경기를 치러왔죠.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일본은 굉장히 좀 스페인, 프랑스랑 함께 유력한 메달 후보고, 그리고 마지막 친선 경기에서 스페인이랑 경기를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이 비록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는데 사실 경기력 자체는 더 좋았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이겼어도 사실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친선 경기였고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보다는 좀 경기 내용에 대한 어떤 전개를 좀 더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1대1 무승부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예선 경기였다면 충분히 일본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는 점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집 명단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도 크게 문제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편이 남아공이에요. 남아공이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예선전을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아프리카 예선전에서 가나를 상대로 승부차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한테 3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랑 남아공이랑 같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가나하고 경기를 했는데 사실 이 경기도 승부차기까지 가긴 했는데 남아공이 이길 만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올라가서 결승에서 이집트한테 완패를 했죠. 이거는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경기 결과에서도 이제 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사실 전력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써있죠. 선수 5명이 이건 이제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할 때 기준이고, 선수 5명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소식을 제가 그 기사를 그 일본이랑 그다음에 남아공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접했고, 그 선수들이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이제 제가 이거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검색을 조금 더 해보니까 그 남아공 선수단 전체가 지금 격리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격리 결과에 따라서 경기가 치러질 수도 있고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러진다 하더라도 격리를 하고 이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공이 굉장히 불리한 거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아마 배당이 제가 이제 어제 정리할 때는 1.21에 마이너스 1ND가 1.78이었는데 아마 더 내려갔을 거예요. 더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남아공에 이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지금 배당이 제가 아까 배트맨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배당이 내려갔더라도 일본이 마이너스 1핸디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력이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가 온두라스랑 루마니아 경기입니다. 이것도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경기고요. 그 온두라스가 역배예요. 루마니아가 정배고, 왜냐면은 루마니아가 유럽 그 UEFA 19세 대회에서 그 자격을 갖춰서 이제 올림픽에 진출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미 북중미보다는 그 유럽이 조금 더 평가를 좀 더 좋게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온두라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결과부터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전에서 이제 일본하고 경기를 했는데 3대1로 졌습니다. 1대3로 졌는데, 아까 그 일본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메달 획득 후보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래서 좀 실력적인 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뭐 물론 평가전이기는 했지만 일본하고 경기에서 패한 거는 사실 그렇게 뭐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북중미 올림픽이죠. 이거 잘못 썼는데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올림픽 예선전에서 미국하고 토너먼트에서 이기고, 그 다음 멕시코하고 결승에서 굉장히 대등하게 경기를 했다가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준우승님 자격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다크호스로 꼽히는 팀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전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크게 뭐 선수단 사이에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제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UEFA U19 대회를 통해서 19세 이하 대회를 통해서 올림픽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대회가 2019년에 있었어요. 2019년에 있었고 지금 1년 연기되면서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전력이 굉장히 좋아서 좀 2020년에 이제 올림픽이 치러졌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1년 더 그 미뤄지면서 진출할 수 있는 그 선수 자격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2년간 시간이 좀 지나면서 현재하고 그때 전력하고 지금 전력하고 같은 선수들이라도 그 전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루마니아 현지에서도 루마니아 사람들도 평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전력이 많이 그때 그 19세 이하 대회 때 참여했던 당시 전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번 올림픽 그 오는데 루마니아가 거의 모든 주축 선수들이 소집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년 대회 때 그 출전을 했던 선수들의 명단인데요. 이 명단하고 지금 명단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특히 왜 소집비 제외가 되냐면, 이제 리그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리그가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루마니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그 루마니아 리그에서 이제 우승을 다투는 CFR 클리에 있거나 그 다음에 스테아우와 부쿠레슈티에 있는 팀들, 그 팀들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차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수들이 거의 올림픽 팀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모두 그 차출 거부당해서 모두 빠졌기 때문에 그 이제 후보 선수들로 이제 완전히 선수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안 그래도 지금 2019년 대회 때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전력 자체가 더 약해지면서 그 이번 대회에는 더 기대를 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럽에서 그 진출 자격을 얻고 올림픽에 진출을 했지만 굉장히 좀 가장 약체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온두라스가 굉장히 배당이 높습니다. 3배고, 그리고 1 플러스 1ND가 1.54배인데 사실 1.54배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3.690을 갈 거 아니면은 그냥 아예 생승을 가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평가를 보거나 그 다음에 온두라스나 루마니아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본 그 결과로는 루마니아가 굉장히 좀 이번에는 배당값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온두라스의 승리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어제 방송을 했었으면 더 배당이 좋았겠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난 거는 제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남은 정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녹음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토 경기들도 하고 프로토가 아닌 경기들도 제가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대상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저녁 때 한 7시나 8시쯤에 이제 업로드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내일이죠. 금요일. 내일 저녁 10시에 첫 라이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라이브는 뭐 특별히 할 얘기 뭐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실시간 그 소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뭔가 정보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좀 해보고, 좀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쌍방향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뭐 못 오시면 할 수 없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볍게 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저녁 때 다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걸로 하고, 프로토 대상 경기 방송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